민사 절차는 좀 민사 절차는 쉽게 사건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죠. 그러면 민사는 우리가 대여금 사건,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돈을 안 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은 A가 B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안 줬다. 그러면은 B가 당연히 돈을 안 주니까 처음에는 돈 달라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 증명이다 해서 편지를 쓰겠죠. 그것이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지기 때문에 보냈다는 내용 그리고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우리가 내용 증명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이 없으면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겠죠. 예를 들면 5천만 원 빌려줬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달라. 그리고 이자까지 해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소장을 보내는 순간에 소장을 내는 사람 원고가 되는 거고요. 소장을 받는 사람은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 근데 소장을 받은 A 입장에서는 B도 소장을 낼 때 자기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은 변호사를 만나서 변호사에게 이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좀 대신 좀 소송 좀 해주세요 라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그때 변호사의 지위가 소송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고가 이제 그 소장을 받아서 나는 사실 이 5천만 원을 갖다가 빌린 게 아니고 과거에 B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 나는 손해배상 명목을 나는 받았다든지 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항변할 게 있었다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거든요. 뭐 이제는 원고 피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하고 이렇게 이제 세 명이서 상각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양쪽에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은 원고 쪽 소송 대리인, 피고 쪽 소송 대리인. 대부분의 소송 대리인 선임되면은 당사자들은 출석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첫 길이 이제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진행이.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재판에 가면은 이제 판사님이 원고는 왜 소송을 제기했냐 소장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피고는 이제 이런 답변서 내용 얘기하고 뭔가 쌍방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각자 주장하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앞으로 입증 계획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겠습니다 혹은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재판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잡는 거죠. 한 달쯤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법원에 가보시면 하루에 그 재판부가 하는 사건이 한 30건, 40건 이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건에 배당될 수 있는 시간이 5분, 1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은 많은 시간이 할당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5분, 10분 만에 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법정에 가기 전에 서류로 미리 써내는 거죠. 써내서 나도 읽어보고 판사님도 읽어보고 상대방도 읽어보고 그걸 다 읽어보고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법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드라마랑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인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법정에 나가 변호사가 일어서서 뭐 브리핑도 하고 뭐 설명도 하고 주장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재판은 거의 없다는 거죠. 미리 재판 전에 서류를 내서 서류로 내가 할 말을 다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시간적인 부족도 있지만 이게 말로 한다고 하면 판사님도 사람이고 변호사도 사람인데 말은 결국 휘발돼 버린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글씨라는 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돼 있으니까 결국 확실한 것은 서류상으로 남겨야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 서로 주장을 하고 그래서 말로 만약에 많이 하면 판사님이 제가 기억을 다 못하니까 서면으로 써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류로 써서 그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얘기를 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잡고 그러면 다음 재판 날짜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음 재판에 와서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음 재판 전에 오늘 집에 돌아가서부터 열심히 또 서류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서 다음 재판 전에 서류를 내서 자기가 주장한 말을 정리를 하고 입증을 하고 그렇게 쭉 재판이 진행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쌍방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됐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재판을 마치자라고 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쯤 후에 판결 선고기를 잡아서 판사님이 누구 말이 맞다, 누가 이겼다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민사재판도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정인신문을 또 합니다. 정인신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원고나 피고 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뭐 정황이라든지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정인으로 신청해서 재판부가 볼 때 뭐 저분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정인 신청에 대해서 기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각한다 이렇게 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갖다가 진술해야 되는데 그 경험한 사실이 이 사건과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진술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죠. 물론 또 필요한 정인들은 정인신문을 합니다. 봤을 때 사실 판사님들도 이 사건을 갖다 전체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원고가 낸 소장, 피고가 낸 답변서만 가지고는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정인 신청이 들어오면은 정인 신청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이 정인이 필요하다고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사건과 관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정말 자기가 봤을 때 명백하게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정인 신청을 기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인이 출석하면은 마찬가지로 원고 측이 만약 정인을 갖다 신청했다 하면 원고가 주신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피고가 그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피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정인을 갖다 불렀다면은 피고 측에서 주신문을 하고 그리고 원고가 반대 신문을 하는 그렇게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장도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재판장이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는 건 대부분 쟁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심히 보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뭐 추가로 정인 신문을 하고도 원피고 쌍방 간에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원고 측에서 정인을 했다면 피고도 정인 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받아주면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정인이 한 번 더 신청해서 신문이 또 진행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재판이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민사는 사실 이게 기간이 형사는 어느 정도 구속된 사건 같으면 딱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은 민사는 사실 이게 특히 1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1심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게 좋으니까 어떤 증거 신청 자체가 정말 명확하게 누구가 봐도 시간 끌기에 불과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의뢰인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게 내가 상대방한테 돈 받을 게 명확한데 이게 시간이 너무 끄니까 내가 이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 재판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변호사님 이거 6개월 만에 끝낼 수 없느냐 또는 뭐 1년 만에 끝낼 수 없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상대가 있는 싸움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또 시간을 끊어서 싸움을 지연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사재판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10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지만 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2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뭐 대법원까지 거의 뭐 10년간의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진행됩니다.